최근 한인타운에서 소매치기와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경찰들과 범죄자들의 단속도 어려워지면서 한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LA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차 안에 타고 있던 10대 남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시가 로봇경찰견을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봇견 도입이 사생활 침해 우려로 한 차례 취소된 바 있지만 새로운 기술력을 탑재한 로봇견으로 치안 문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캐나다에서 샌디에고로 여행으로 온 한 커플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심각한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성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선척성 매독 감염 사례는 5년 새 203%나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물가가 이렇게 진정세인 상황에서 인상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올랐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2021년 5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게 오른 겁니다. 지난 2월 오름폭 6%보다도 줄어들었고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밑돌았습니다. 1년 전보다 5%나 떨어진 휘발유 가격과 중고차 가격 하락이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작년 6월 9.1%로 정점을 찍은 뒤 9개월 연속 둔화 흐름을 보이면서 물가가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 소식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보고서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지속적인 진전을 보여준다며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행보를 멈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둔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보다 5.6%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전히 떨치긴 어려운 상황.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한 데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보다는 높기 때문에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nflation remains too high and the labor market continues to be very tight. And we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한편 이날 공개된 지난달 연준 정례회의 의사록에선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가 완만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고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2년이 걸릴 거란 예상도 나왔습니다. 물가 진정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끝나간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강제하기 위해서 차량 배출가스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0년 안에 신차 판매 중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미국 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할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생산하는 차량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6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여가도록 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2032년 생산차는 2026년 생산차에 비해 56%를 줄여야 합니다. President Biden and Administrator Reagan have laid out a powerful long-term vision for putting the transportation sector on a path toward zero emissions. 자동차 업계로선 기름을 사용하는 내연 기관의 기술 개선에 한계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EPA는 업계가 이 기준을 따라준다면 9년 뒤인 2032년 신차 판매 중 67%,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작년에 전기차가 5.8%에 불과했던 걸 고려할 때 야심찬 목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EPA는 생산비 상승으로 소비자의 구매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연료비 절감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These vehicles don't require as much maintenance. Obviously, the gas prices are a little steeper, and electric vehicles will be cheaper over the lifespan. EPA는 또 전기차에 사용하는 배터리의 내구성 기준도 발표했는데 차량 운행 8년 뒤에도 배터리 성능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고 차량의 배터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이미 전기차로 주력 차종을 전환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가 별다른 타격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최근 한인타운 곳곳에서 절도와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은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다 보니 표적이 되기 쉬운데요. 경찰 인력도 부족하고 단속과 처벌도 강하지 않아서 이런 범죄들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 두 남녀가 많고 많은 자리 중에 한인 남성이 식사 중인 한 손님의 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손님이 의자에 걸어놓은 외투를 범인은 몇 번 만지작하더니 자연스럽게 챙겨주듯 걸어주기까지 합니다. 잠시 후 외투 주머니에서 지갑을 슬쩍 빼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동작이 교묘하고 날렵해서 눈 뜨고 당할 정도입니다. 그럴 때 나는 진짜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저씨한테 상세히 물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한 1,900불 정도 들었다 하네. 이처럼 범인들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부주의한 틈을 타 절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인타운의 소매치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옷 속에 기존품을 넣어두는 건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늘 신체 가까이에 둘 것을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주택 주차장입니다. 두 남성이 트럭의 뒷문짝을 단 2분 만에 뜯은 뒤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 폭행, 강도, 절도, 방화, 살인 이런 게 타운 내에서 너무 빈번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봐야 돼요. 이거 경찰한테 신고해봐야 경찰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최근 이 같은 절도 범죄 역시 LA 한인타운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은 550여 건, 하루 평균 20여 건의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치안에 화살은 경찰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냥 전화만 했는 거지. 오지도 않고 전화를 오면은 설명을 잘 해라 이 말만 하더라고요. 전화가 안 왔다는데. Yeah, it's been a tough time. You know, when you are so chronically understaffed, you have a workforce that's really tired. I mean, they're exhausted. They're working a lot of overtime because there's not enough police officers. They're having their shifts extended. They're being 경찰의 인력난으로 치안이 악화되고 있는 LA. 범죄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는 만큼 당국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한편 어젯밤 LA 한인타운에서는 차 안에 있던 10대 남학생이 강도에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 금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어젯밤 10시 40분쯤입니다.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차량 안에 머물던 10대 소년 2명에게 갑자기 정체불명의 남성이 총을 들고 다가와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차에 있던 일행이 이를 거절하자 금품을 요구한 괴한은 조수석에 앉아있던 소년의 머리 쪽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A male Hispanic who was 16 years old was seated in a vehicle's passenger seat. The driver of the vehicle attempted to drive away. The suspect fired a gun striking.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운전석에 있던 소년은 총격에 놀라 차를 몰고 한인타운을 벗어나 인근 편의점에 급히 차를 세웠고 마침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을 당한 피해자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치명적인 부상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히스패닉계 16세 소년 딜란 라미레즈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현재 용의자의 신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더 이상 경찰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한인타운에 사고들이 너무 빈번한데 경찰력은 무관심하고 그래서 우리 이 커뮤니티 차원에서 뭐 한인회고 총영사관이고 이런 데서 한인들을 위해서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해주는 그런 무슨 모임을 하나 만들어 갖고 K문화를 대표하는 한인타운이 이제는 일상에서 위협을 느끼는 무법지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뉴욕 경찰국이 지난 2021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로 철회했던 로봇견 디지독을 범죄 현장과 우범 지역에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뉴욕시가 경찰관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탑재된 세 종류의 로봇을 범죄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지독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부착돼 있어 실제로 현장에 경찰이 없어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속도는 인간의 빠른 걸음걸이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a series of rollouts we are going to do to show how public safety has transformed itself. That is the type of technology we need, and there are new versions of that technology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lowing us to go even further to properly prevent crimes and apprehend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crimes. 또한 디지독은 이동성이 뛰어난 K9 로봇으로 위험 상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위험한 가스를 탐지하는 기술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차량 추적이 가능한 스타체이스 로봇과 스피커, 자율 순찰이 가능한 K5 자율 보안 로봇도 투입시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의 로봇견 계획은 사생활 침해와 사람을 살상하는 등 경찰의 과도한 군사화 우려로 철회된 바 있으며 당국은 이에 대해 해당 로봇이 번호판 판독 기능은 있지만 사람의 안면 인식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휴가를 즐기려던 한 커플이 뺑소니 사고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샌디에고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7일 금요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여행을 온 31살 케빈 걸브랜슨과 31살 한인 여성 최다이시 커플이 일주일간의 휴가를 즐기기 위해 샌디에고를 찾았고 도착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주차를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션비치에 주차한 후 렌트한 짐을 내리던 도중 반대쪽으로 향하던 한 차량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며 접근하다 이 커플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케빈은 머리를 크게 다쳐 중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최다혜 씨는 다리 골절로 인한 하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뺑소니 차량은 검은색 구형 렉서스 세단 LS400으로 추정된다며 사고로 조수석 쪽에 파손된 부분이 있고 앞유리에 와이퍼가 없는 차량으로 도주한 뺑소니범과 차량을 찾기 위해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배우이자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얼제네거가 LA 지역의 파토를 직접 메꾸고 다니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슈얼제네거는 지난 겨울 폭풍으로 파토리 급증하자 팀을 꾸려 브렌트우드 지역의 도로에 생긴 파토를 직접 삽을 들고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례 없는 민원으로 파토 수리가 몇 주간 지연되자 주민들의 민원이 불거졌고 이를 지켜보던 슈얼제네거가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영상에는 이를 직접 목격한 주민들이 슈얼제네거에게 감사 인사를 건넨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편 LA시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말 이후 2만여 건의 파톨 수리 신고를 받았으며 이 중 현재까지 17,600개의 파톨 수리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의 싸움을 부추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리온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그리핀 중학교 교사 23살 엔젤 푼맨은 6학년 학생들의 싸움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심지어 계획적으로 싸움과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30초 동안 소리나 비명을 지르지 말고 핸드폰도 사용하지 말라는 싸움 규칙을 제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싸움이 계획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이 교사는 학생들이 3차례 싸움을 벌이는 동안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고 일정 시간 아이들의 싸움을 지켜본 후에야 싸움을 제지했으며 급기야 학생들에게 한 번 더 싸우고 싶은지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교사는 싸움이 순식간에 일어나 개입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공분을 샀지만 현재 미성년자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컨택트 렌즈를 착용한 채 잠이 든 남성이 한쪽 눈을 실명하는 일이 발생해 렌즈 착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21살 남성 마이크 크럼홀츠는 지난해 12월 일회용 컨택트 렌즈를 빼지 않고 40분가량 낮잠을 잔 후 한쪽 눈에 가시아메바 각막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시아메바 각막염은 기생충의 일종인 가시아메바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막 감염 증상으로 보통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거나 렌즈를 착용한 채 잠을 잘 때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시아메바 각막염이 심할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항상 렌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수영과 샤워를 할 때나 뜨거운 욕조 안에서 렌즈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역의 성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최근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미 전역의 성병 환자가 최고치인 25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질과 매도 감염률은 1년 만에 각각 4.6%와 32%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선천성 매도 감염 사례는 지난 2017년 941건에서 지난 2021년 2,855건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는데 이는 5년 새 203% 폭증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성병이 급격히 확산됐고 성병 유행은 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지만 선천성 매독은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주민들이 양질의 성건강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초로 한국 건설 기술로 완성한 주상 복합 아파트가 LA 한인타운에 들어섰습니다. 한국반도건설은 LA 한인타운에서 한국의 주거문화 건설 기술을 접목한 주상 복합 아파트 더 보라를 공개했습니다. 더 보라는 반도건설이 시행부터 시공 임대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완공한 사업으로 외관부터 내부 인테리어 등 모든 시설에 한국 주거 문화가 접목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한국건설회사가 개발업으로 땅 구매에서부터 시공 그리고 설계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개발한 것은 한국 회사로서는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반도건설 측은 앞으로 한국 건설 기술만의 경쟁력을 통해 미국에서 K주거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주거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식당에서 비위생적인 장난 영상들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용한 이쑤시개를 다시 새통에 넣는 영상을 올린 일본 남성들이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한 일본 남성이 고깃집에서 이쑤시개로 한참 이를 쑤십니다. 그러더니 이쑤시개 통에 다시 꽂아 넣습니다. 이쑤시개 한 개를 또 꺼내 앞니를 쑤시고 그대로 통 안에 넣더니 잘 섞이도록 통을 흔들기도 합니다. 도치기 전에 식당에서 이른바 나쁜 장난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던 이 30대 남자는 결국 맞은편 친구와 함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동영상이 퍼진 뒤 이쑤시개를 개별 포장해 손님에게 제공해야 했던 식당 주인이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やっと出かけ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に、なんかお店の人もかわいそうですよね。お客さんちゃんと来て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に。 접시에 덜어 먹어야 하는 공용 반찬통을 턱 밑에 대고 젓가락으로 휘저으며 먹는 영상. 회전 초밥집에서 남의 초밥을 훔쳐 먹거나 다른 사람의 초밥에 고추냉이를 몰래 더 넣는 영상. 물컵에 침을 바르고 새 컵처럼 도로 갖다 놓는 영상 등 일본에선 최근 도를 넘는 장난 영상들이 확산되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コスト的には結構もう通常よりかは3倍ぐらいはかかってるような状態ですね。そういう行為をされた時のリスクの方が高いと思うんで。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방역 위생에 추가 경비를 써야 했던 일본의 음식점 주인들은 이젠 장난 영상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외교청사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태도를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한 달도 안 돼 나온 일본 외교청서엔 강제동원이란 말은 없고 독도에 대한 왜곡만 그대로 담겼습니다.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던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지만 일본은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는 한국 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外交青書における韓国関連の記述に関し、竹島問題等について韓国側から抗議がありましたが、受け入れられない旨反論をいたしました。 정부는 앞서 전범기업 참여가 빠진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선제적인 조치에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우리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일본의 호응은 없고 독도와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정부를 향해서도 굴욕 외교라고 비난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채울 거라며 건넨 절반의 물을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온전히 쏟아버린 셈입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교과서에 이어 반복되는 왜곡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미국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어제 미국이 악의적으로 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거짓 의혹이라고 일축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한국 국회에서는 미국의 도청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여당과 주권 국가 맞느냐는 야당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신중명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공식화했지만 여당 중진 의원은 이와는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도청은 상식 수준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도 그런 불법 도감청 지대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사실 미국이 우리를 도청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여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도 각국이 도청하고 있는 건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일부에서 미국의 도청 행태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외교부 장관은 도청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익과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게 사실이라면. 네, 도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아울러 거짓 의혹이라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성급했다. 미국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한 판단을 해요. 비공식적으로라도 끝까지 진상규명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은 당당히 사과, 처벌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죠. 그게 정부의 태도가 이게 뭡니까? 대통령실의 이 반응을 보면은 정말 비굴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주권 국가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참 한심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조됐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위조 여부를 밝히는 자체가 중대한 기밀 유출이 될 수 있어 영원히 어느 것이 사실이고 위조됐는지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도감청 문건에 등장하는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비서관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휴가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수십만 발의 포탄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포탄을 받은 미국이 자국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우 결국 한국 정부가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155mm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만 제공 방식은 판매가 아닌 대여, 즉 포탄을 빌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빌려간 포탄을 우리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우 언제든 되돌려받는다는 조건이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정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한 미국은 자국 내 포탄 비축분이 크게 줄어들자 줄기차게 무기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로부터 지난해 11월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추가로 10만 발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탄약이 다음 달 초쯤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50만 발을 빌려 비축분을 채워놓은 뒤 기존 미국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간접 지원하는 것이어서 러시아 등 관련국들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만나 당이 전광훈 목사의 소나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설화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주문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간의 연석회의. 총선을 1년 앞두고 하락세인 당 지지율에 대한 냉엄한 진단과 함께 당 지도부의 이딴 실언을 겨냥한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당의 그래도 중심적 인물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우리 집권 여당의 품위에 맞는 품격에 맞는 저는 언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신상필벌을 분명히 한다. 이건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만일에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특히 최근 당 개임 논란이 뜨거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당론으로 이 문제는 결정을 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지
이 목사 손학규의 우리 당이 움직여지는 그런 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 4.3 실언 논란의 당사자인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언행을 사과하면서도 중진들을 향해 근거 없는 당대표 흔들기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근거 없다는 말을 비판하면서 당사자는 자숙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총선 1년을 앞두고 전국 시도당 위원장을 소집한 자리에서도 거듭 집안 단속을 강조했습니다.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혹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정세에 위반됨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주도한 이양희 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뒤 비어있던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당무감사위원장에 신희진 연세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검토를 시작으로 당 차원의 징계 절차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일본의 국립전시관이 올린 홍보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라면서 미래 세대는 독도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영토 주권 전시관 유튜브 계정에 약 2년 전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북방 영토라든지 다케시마라든지 일본인인데도 갈 수 없는 장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이죠.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너희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독도가 오래전 일본인이 개발해 살아왔던 곳이라는 주장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작한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는 최근 공개한 외교 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참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되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강력히 분노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소셜미디어에 작년 여름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위장복 차림의 남성이 우크라이나 군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러시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의 소행으로 추정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온라인 연설에서 만행을 저지른 러시아인을 짐승에 빗대며 살인자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비난했고요. 러시아는 영상의 진위부터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무들이 화염에 휩싸여 활활 타오릅니다. 미국 뉴저지주 중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축구장 2,000개 면적보다도 넓은 1,537헥타르가 불탔고요. 불꽃이 60m 이상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인근 건물 170여 곳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고 밤새 진압 작업을 벌인 끝에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차에서 내려 암스테르담 시장의 환대를 받는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시위를 벌이던 2명이 달려들고 경호 요원들이 이들을 즉시 제압합니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대로 추정됐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하루 전 네덜란드 헤이그의 한 싱크탱크에서 연설을 위해 연단에 오를 때도 시위대의 격렬한 항의에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지난주 중국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오던 비행기 안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유럽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도 추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네덜란드에 가서도 미국의 동맹이 곧 속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 외교가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한 항구 도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한자리에 오래 머무는 관광객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북서부 항구 도시가 도입한 조례 내용인데요. 지정된 구역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한자리에 오래 머물면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해변에서 수십 마리의 가오리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오리가 한꺼번에 발견된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전문가들은 가오리 떼죽음의 원인을 저인망 어선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 어선은 거대한 그물을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 다양한 어종을 싹쓸이하고요. 이 때문에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누리꾼이 절절한 심경을 토로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누리꾼은 음주 사고가 나는 게 반갑다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고 피해자들에겐 죄송하지만 저에겐 간절한 얘기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글쓴이는 반년 전 아버지가 음주운전 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 당시 가해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 정도로는 실형이 안 나온다는 변호사의 말을 전하며 분노했습니다. 글쓴이는 뉴스에서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계속 나오면 많은 이들이 아파할 테고 그런 만큼 판사는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리지 않겠느냐면서 그렇게 돼야만 아버지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한 달이라도 실형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글쓴이를 응원하면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턱없이 약하다며 처벌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한 건물 소유주가 10년 동안의 임대 수익을 포기하고 동네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로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주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한 부부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10년 전 건물을 세우면서 아이들을 위해 건물 내부를 뚫어 길을 터줬습니다. 통로 면적만 90제곱미터가 넘어서 점포로 채웠다면 매달 100만 원 정도 월세도 받을 수 있었다는데요. 이 길 덕분에 인근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차가 지나다니는 이면도로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학교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AI로 위기 상황을 무사히 넘겼다는 해외 소식이 종종 전해지는데요. 이번엔 국내에서 스마트폰 덕택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천장 일부가 뜯겨나간 모습인데요. 지난 5일 저녁 서울의 한 원룸에서 30대 남성이 화장실 안에 5시간이나 갇혀 있으면서 탈출을 시도한 흔적입니다. 고장난 문이 열리지 않아 살려달라고 소리도 질러보고 세면대 옆 쇠파이프를 떼어내 문짝 손잡이를 긁어도 보고 그것도 안 돼 천장을 뚫어보려 안간힘을 썼는데요. 170cm 키에 몸무게도 100kg을 넘는 건장한 체격이지만 반지하에 창문도 없어 탈출하지 못한 채 지쳐갈 무렵 남성은 불현듯 휴대전화 AI 호출 기능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휴대전화가 화장실 문 밖에서 6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터라 큰 소리로 긴급 전화를 외치길 여러 번. 그래도 안 되자 부모님 전화번호를 소리쳐 불러봤고 마침내 전화 연결에 성공한 겁니다. 119 구조대가 그를 찾아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30분. 남성은 휴대전화 AI가 없었다면 계속 갇혀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으로 눈꼬리를 위로 당기는 여성. 프랑스 패션 브랜드 디올이 SNS에 공개한 광고 사진에 중국에서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디올이 어떤 의도로 연출한 사진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눈꼬리를 옆으로 당기는 건 동양인들에 대한 서양인들의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인데요. 2년 전 전시회에서 청나라 전통 의상을 입은 동아시아계 여성 모델 화보를 전시했다 이 논란을 일으킨 디올이어서 중국 누리꾼들은 또 디올이냐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논란을 의식했는지 디올은 현재 해당 광고 사진을 SNS에서 내렸지만 인종차별 논란에 대해선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소방대원들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깨부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주정차가 금지된 소화전 앞에 차를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가감없이 보여준 건데요. 미국 매사추세츠 소방국이 지난 8일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차량 한 대가 소화전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소방대원들은 망설임 없이 차량의 유리를 깨버렸고 그 사이로 소화전과 호스를 연결한 덕에 곧바로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경우 소화전 옆에 차를 대놓으면 창문을 부숴 호스나 관을 연결합니다. 여기엔 경찰차도 예외가 없다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현장에서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준이 모호한 데다 소유주와의 갈등을 우려해 실제 강제 처분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빨간색 거대한 카트가 미국의 한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높이만 약 3m. 그런데 자세히 보니 운전대를 잡은 남성도 있고 카트 모양은 했지만 어엿한 자동차입니다. 정체는 광고를 위해 만든 한 식료품점의 홍보 차량. 눈에 띄는 모습 덕에 지역 자선 행사나 광고 등에도 출연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혹시나 도로주행이 불법은 아닐까 싶지만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승인받은 차량이라 고속도로를 내달려도 괜찮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